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키워드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실적을 키워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경방, 영흥 같은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이 오늘 장중에 막 상한가를 내면서 튀어오르고 있고요. 경방 상한가 유지됩니다. 8,990원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화홀딩스가 오늘도 랭크가 됩니다. 20% 넘게 뛰면서요. 주가는 어느덧 7,000원대를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단일화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안에는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문수 전 장관 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했는데요. 좀 강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하게 되면서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만났지만은 빈손으로 또 회동이 끝났기 때문에요. 네, 오늘 다시 한번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간 속에서 일단 김문수 전 장관주가 뛰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평화홀딩스 많이 가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는 긴 장대 양봉이 오늘 출현하게 되면서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실적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4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증권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한령 해제와 함께 탑픽으로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요. 네, 오늘 89,400원 기록하면서 앞자리 바뀔 가능성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기후대응위원회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린케미칼 바로 반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10,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테마주가 계속 올라오네요. 네, 평화 산업 14%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제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본업에서도 메리트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테마주 따는 움직임으로 강하게 반응하면서 7,900원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APR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화장품주가 강하게 오늘 반응하게 되면서 양봉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도 8.8% 급등하면서 19만 원 선에 근접합니다. 두산이 오늘 본주 우선주 다 강하고요. 현대퓨천에 6.7% 뜁니다. 주가 3,000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TY홀딩스 우선주, 대한제당 우선주, 동양 우선주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요. TY 대한제당은 한덕수 전 총리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엇갈립니다. 김문수 전 장관주로 매기 쏠리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는 차익 매물 쏟아지게 되면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건설 우선주 빠지네요. 주가 7% 초반대 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지는 쪽에서 또 점검이 되는 게 카카오페이가 오늘 안 좋은데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5.5% 하락 흐름인데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증권가의 평가는 괜찮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컨디션은 좋지가 못한 상태고요. 대한제당은 한덕수 전 총리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3% 내림세고요. 그 밖에 빠지는 쪽에서는 미원SC가 4.9%, 이스타코도 4.9%가량의 현재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거래소에서 빠지고 오르는 쪽에 핵심적인 이슈가 실적과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전 장관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다음 주에 단일화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리고 11일 전에는 입장을 조율할 생각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인 또 분열까지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장보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주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는 한한령 관련돼서 화장품주 주목하자라는 부분 언급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도 한데 거기보다 더 잘 나왔어요. APR의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9.7%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거의 다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닉도 7.6% 상승, 제준 코스메틱은 화장품주이기도 하고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현 전문가 연결하기 전에 저희 코스닥도 함께 좀 볼 텐데요. 지금 뉴페인 나우 로보틱스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주가가 147%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오늘도 핫합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위고비 효과를 보고 있는 블루엠텍의 주가가 상한가로 뜁니다. 7,500원단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매기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가기 시작하네요. 태우 특수강 본주 우선주가 나란히 상한가 기록하면서 우선주가 4,800원대에 본주는 2,000원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실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뛰고 있는 쪽에서는 큐라티스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네요. 네, 상지건설, 이재명 인맥 테마주입니다. 4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4만 95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 기세 펼치고 있고요. 알파녹스 어제 상한가 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거의 3,0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16% 넘는 급등. 덴티스와 SG 헬스케어도 15에서 21%까지 강한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메듀 이런 종목들 눈에 띄실 텐데요. 한덕수 테마주가 코스닥에서도 약합니다. 차익 매물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솔루션이 오늘 미국에서 임상 2, 3 결과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릎 연골 재상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카티라이프의 미국 임상 결과 좋게 나왔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집니다. 11%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대성창투도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네, 7% 넘어간 하락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 오늘 눈에 띄고 있는 게 또 이니텍, 모헨즈 이런 종목들 빠지고 있고요. 유로, 큐로홀딩스, 그리고 에스트래픽 같은 크지 않은 개별 이슈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 김형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포인트 좀 체크해 주시면서 종목들 눈에 띄는 거 있다면 함께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OMC가 상당히 이제 중요했는데 크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관세를 이야기하다가 약간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관세에 대한 압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은 딱히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FOMC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무난하게 종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다음 FOMC가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연준의 어떤 발언을 우려감을 가져간다라거나 혹은 이제 이 걱정을 할 만한 요소는 크게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또 돌발 움직임이 강력할 수가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굉장히 또 이제 무역과는 무관한 굉장히 중대한 발언을 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어느 정도 약상승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방에 대한 박스권 상방에 대한 제한선이 2650선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기세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과매수 구간에 놓여져 있고 2600선 근처 구간까지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안내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의 흐름을 즐기되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주도주에 대한 순환 움직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도 안내를 드렸고 뭐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주도주 쪽에서는 순환매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갔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게 전력 인프라 쪽하고 반도체 쪽이 그러한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흐름 양호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AI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또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AI 인프라 쪽에서는 역시나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이제 우려감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가 국가별 등급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또 철회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이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고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선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물론 아직까지 막 시장을 활발하게 뭐 끌고 간다라거나 혹은 이제 확실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읽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선별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LS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서 반등세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쪽이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과 방산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가 과매수권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는 약간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은 여전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도주 업종에 속해 있었고 쉬어가는 그림이 먼저 나왔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으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도주 쪽에서는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수급들을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좋은 이야기들,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어떤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 쪽에서는 여전히 순환이 나오고 있고,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여전히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또 이제 라스트 찬스 시간에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이 순환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화요일 날에 또 안내를 드렸었던 게 무언가 이제 상대적으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 이때 이제 또 안내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 쪽에서는 이 주도주 종목을 잡으려는 노력, 다만 지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분위기를 즐겨주실 필요성은 있지만 주도주의 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 어느 정도 코스피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 순환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코스피 중에서 하락 종목 중에는 역시나 또 이제 이 정치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주들이 지금 이 어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제 경선 후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뭐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제 또 파기환 송건이 대선 이후로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오후에 또 이제 일제히 초급 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쉬어가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자,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책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또 어떤 뭐 표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각 인맥 어떤 이제 이 후보군이 뭔가 뭐 표심이 떨어진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다. 그래 보면 순식간에 또 이제 급등락이나 혹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대응 흐름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주 꼭 잡아가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인맥주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정책주가 따라서 뒤이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인맥주가 돌기 시작을 한 이상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이제 오늘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보게 되면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정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의료용 AI 혹은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의료 쪽에서 이제 이 약한 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AI에 대한 홈닥터에 대한 어떤 정책 강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이제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의료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혹은 에코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즉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마찬가지 뭐 이재명 후보가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또 시장에서 꾸준하게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책주가 어제 인맥주가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주가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5월 8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번 주말 제외하면은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정책주가 오늘부터 이렇게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뜻은 본격적으로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용 AI 쪽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홈닥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교육, 컨텐츠 등등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종목군들이 아마 또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수급을 다시 한번 밀어놓고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매매 전략은 정해진 거죠. 주도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이나 혹은 방산이 최초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 흐름을 이끌어주고, 그 동시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나 혹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순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고, 다시 한번 주도주에 대한 순환을 받아주는 쪽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었던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방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저가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코스닥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주가 순환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주가 지금 수급을 받아준 이상 다음 주부터도 추가적으로 정책주는 연속적인 순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몰캡 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 쪽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전략을 한번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 쪽 5월 달에 또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뭐 실리콘2, 뭐 그다음에 APR 등등 해가지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 화장품 쪽에서도 스몰캡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한 염두를 해주시면서 5월 달에는 아마 뭐 주도주, 뭐 그다음에 스몰캡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아주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포트만 잘 꾸리면은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게 5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나우로보틱스가 성적이 좋잖아요. 로봇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 이런 유페 쪽으로만 자금이 이동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성적이 좋기는 한데 오늘 당장에 상장 시작하고 나서 출발은 굉장히 좀 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이제 시장에서 매기를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존에 이제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조용하잖아요.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기대감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쪽인데 그 기대감을 좀 폭발시켜줄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책이 되든 아니면은 뭐 미국 쪽에서 무언가 뭐 수출에 대한 이야기든 뭐든 지금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는 당분간 조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점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투트랙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도주급을 따라가는 플레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순환매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월도 든든하게 수익 내보자 조언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